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4일 7시 40분입니다. 최근에 연이어 이제 각종 정보 보안 사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것 때문에 영상을 올렸죠. 근데 이런 내용을 관련돼서 이제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자료를 취합하고 이 과정에서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이 요걸 잘 활용하면은 우리 취준생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취업을 준비하느라 고생들이 많으시죠? 뭐,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뭐 별거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제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뭐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걸 좀 역으로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올해 이제 대단히 정보 보안 사고가 크게 났었는데, 뭐 이제 롯데카드 사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T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쿠팡 사건도 있고, 요렇게 됐잖아요. 근데 사실 이 중에 이 취업 준비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자면 SKT 거는 조금 논하기가 그래요. 뭐 이게 보안업체 취업하실 분들이 아니고서는 이 얘기는 할 것이 없을 것 같고, 근데 이 롯데카드 건하고 쿠팡 건은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자 관점에서 특히 백엔드 취업을 목표로 두신 분들이라면 면접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우선은 롯데카드 건은 이게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었죠. 이와 관련돼서 제가 영상 만든 적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당시에 이제 이 사건이 발생했던 이유는 이제 48개의 웹로직 서버, 와스 서버 중에 한 개가 보안 패치가 누락되면서 8년 전의 결함으로 사건이 나는 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정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개발자의 어떤 실무라고 하면은 겪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현실적으로 자바 버전을 올리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이제 자바 최신 버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죠. JDK 최신 버전을 가지고. 그러나 막상 딱 가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거고,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 버전이 낮은 상태, 그러면 각종 이제 뭐 라이브러리라든지 뭐 문법적으로 뭐가 쓸 수 없다든지 이런 상황일 텐데,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좋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 패치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뭘 뜻하냐면은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결함의 방치예요. 결함의 방치? 뭐 방치까지라고 하지는 좀 그럴지 몰라도 결함이 어쨌든 얘가 존재하는 거죠. 결함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결함이 있다고 해서 항상 해킹되냐? 그렇진 않아요. 이제 IPS라든지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 같은 이제 보안 체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존재하더라도 얘네들이 보완해가지고 방어를 해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얘가 이제 그 사고가 났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 영상에서도 제가 다뤘는데 오탐이 많아지면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이제 룰을 최적화를 해요. 이 과정에서 이제 과거 규칙이 누락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알려진 패턴이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제 룰이에요, 룰. 그래서 보안 탐지에 룰셋이 있는데, 이 룰을 어떻게 만드는지 등등등에 관해서 한 번쯤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뭘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냐면은, 이제 IPS하고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얘네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죠. 이제 분위기는 이제 어떤 걸로 가져가시는 거냐면, 이제 내가 이제 요런 부분들을 뭐 이제 면접관이 물어봐 주면 좋은데, 어쨌든 물어보든 물어보지 않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어필하는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어필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필을 뭐 가지고 하면 좋을까? 최근에 이러면서 이걸로 운을 떼시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각종 이제 보안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를 보면서 내가 뭔가 내 머릿속에서 번뜩이는 게 있었다. 나는 현업에 가면은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내가 어차피 나는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현업으로 갈 건데 내가 간다면 저런 일 안 나게 나는 미리 뭔가 해야지. 그래서 난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어떤 태도를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요걸 어떻게 하는지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나는 백엔드도 알지만 이런 인프라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라고 어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정말 쿠팡 계정 유출이 뭐 거의 활용점정을 해줬어요. 근데 요거 관련돼 가지고 이미 영상에서 기술적인 얘기 했단 말이죠. 넘어갑니다. 요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여기서 이제 사실은 여기 보니까 중국 직원이 그것도 이제 내부 인증키에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개발자. 그냥 단순히 요런 시스템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인증 업무를 한 직원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만드는 개발자였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전자서명키가 악용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다는데, 사실은 여기 한 가지가 더 가야 돼요. VPN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서버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서버에 접속을 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VPN으로 연결이 된 후에 그리고 나서 작업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물론 이제 만약에 이제 서버가 이제 AWS 같은 가상 환경에 있다라고 하면 이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AWS를 쓴다고 해도 이 시스템을 접근할 때는 VPN을 통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놨는지 그건 알 수가 없으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좋든 싫든 VPN이 활용되어 있을 거고 전자서명 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부분에 이게 뭔 소리인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그러니까 세션을 관리할 수 있는, 로그인 세션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서비스에도 접근해 가지고 이걸 제어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가 돼 버리는데, 그렇다면 HTTP 세션의 의미는 뭐고, 이것과 관련된 관련 이론들이 있잖아요. 관련 이론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해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제가 면접관이라면은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은 거예요. 최근에 뭐 이런 해킹 사건이 났다. 그런데 당신 지금 요 사건에서 특히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백엔드 개발자가 사고 친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을지 개발자 취업을 원하는 당신 입장에서 의견을 좀 줘라. 이런 의견을 줘라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되게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상당히 포괄적이잖아요. 그럼 이런 포괄적인 질문을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당신이 얼마나 하는지 한번 떠들어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식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광범위하게 이제 물어보고 알아내고자 할 때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협소하게는 지역적으로는 HTTP 세션이죠. 요거를 이제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다음에 그걸 통제 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기술적으로 네가 그 코드를 짤 수 있냐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건 기본이다라고 보고, 그다음 말 그대로 이제 관리적 관점에서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썰을 좀 풀어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진짜 썰 풀기 좋은 게 또 뭐가 있냐면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 날 때마다 늘 언급되는 게 뭐냐면 DB 암호화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DB를 암호화시켜서 쓸 생각을 못 해요. 근데 현업에 가시면, 큰 기업에 가시면 DB 자체를 암호화하기 위한 그 솔루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이디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전화번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정보 자체를 싹 다 암호화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암호화를 할 때는 이제 당연히 여기에 이제 PKI 기술이 적용이 되는 거고, 이때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는데 보통 이 키라는 게 대칭 키를 많이 써요. 대칭 키를 쓰는데 이 키라고 하는 것을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수시로, 그러니까 정책에 기초해 가지고 수시로 변경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에 따라 가지고 어떤 정보들을 읽는데 변경된 걸 읽게 돼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 키라고 하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미친 듯이 늘어나요. 그래서 사람이 관리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거를 키 관리 솔루션을 별도로 써가지고 개발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알 같은 디테일을 좀 미리 알고 취업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분산 방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스킹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금 무식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이름하고요,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고 주소가 있으면 보통 이런 거를 우리가 유저 테이블에 하나로 묶어요. 그런데 이거를 테이블을 따로 떼서 분리합니다.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식별할 수 있는 어떤 키에 해당되는 정보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걸 식별하고, 키 가지고 다른 걸 식별한다면 이걸로 주소 식별하고 막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쨌든 제3의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은 사실은 굉장히 로직이 복잡해지고 쓸데없이 테이블이 늘어나면서 안 좋아지지만, 요게 이제 그 암호화를 하는 방법에 이제 요런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좀 다른 방식이긴 한데, 데이터베이스에서 IO 할 때 어떤 키를 이용해서 암호하는 경우,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얘네들이 어쨌든 파일로 파일 시스템에 저장되잖아요. 그 시점에 자동으로 암호하는 솔루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고 있다라는 점을 어필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게시판만 잘 짜는 그런 개발자가 아닙니다. 쇼핑몰 만들려면 일주일 안에도 만드는데, 제가 AI를 이용해서 바이브 코딩까지 해가면서 뭐 어떻게 하면은 뭐 이런 정도 규모의 뭐는 뭐 그냥 2일이면 해낼 수 있다, 이런 기능적인 걸 어필하셔도 좋고, 이런 도구를 잘 쓴다, AI 도구를, 요 점을 어필하셔도 좋은데, 저는 실무를 위해 이미 실무를 뛸 준비가 끝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어필하시려면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 방안이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테이블을 쪼개가지고 분산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기법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는데, 그 다음에 또 알아보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지원을 하려는 회사가 있잖아요. 내가 지원하려는 회사가 이제 A사예요. A사에 취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알아보세요. 거기는 온프레미스 환경인지 아니면 클라우드 환경인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AWS를 쓰는지 알아낼 수 있다면 알아내세요. 그러면 이런 것은 사전 조사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회사라서 제가 인터넷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AWS 환경이다라고 보면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솔루션을 뭘 쓰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다, 라는 식으로 방향 제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위 이제 정답을 내야 되는 거냐라고 물으면 그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의견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수준에서 봤을 때 이런 걸 좀 고민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런 질문을 면접관이 나한테 해주면야 준비해 가서 말을 할 수 있는데, 준비 싹 해갔는데 안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로 이런 말을 해요. 자연스럽게 좀 가야 되는데, 이렇게 무슨 말을 할 거냐면은, 면접 질문 한참 막 쭉 가다 마지막으로 혹시 거꾸로 질문 있으세요? 라고 나한테 물을 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요때 요거 진짜 잘하셔야 되거든요. 답변 잘하셔야 되는데, 요때 이제, 아니 최근에 보안 사고가 많이 났는데, 그 지금 A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가 잘 되어 있나요? 라고 역으로 한번 물어봐 주면 되잖아요. 아니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대비라고까지 하면 너무 세니까, A사의 정책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부분들 한번 싹 물어봐 주면, 네가 그걸 왜 물어봐? 이럴 수도 있고, 뭐 이제 태도를 좀 봐가면서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걸 역으로 한번 딱 물어본 다음에 역으로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질문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맨날 이런 거 하려니까 그럼 딱 그때 이제 툭 던지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제 어쨌든 저라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뭐 어떻게든 뭐 여러분이 개발자 입장에서 내 수준에서 맞기 위한 생각을 하고 있다,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뭔가 좀 그런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준다면 좋지 않을까. 예, 어쨌든 아마 HTTP 세션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텐데, 요런 게 이제 보통 이제 큰 시스템으로 가면은 캐싱 문제가 항상 따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세션하고 캐싱 부분 요렇게 엮어가지고, 세션이 나오면 캐싱이 딸려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스 다중화도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플리케이션 수준의 로드 밸런싱이 적용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와스가 이제 얘로 돼 있고 얘가 이제 와스 두 놈하고 연결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와스 1번, 와스 뭐 1번이 있으면 여기 2번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똑같은 코드가 올라가 있는데 얘가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물어봐요. 그걸 물어본다는 걸 이제 조금 예쁜 말로 헬스 체크 그럽니다. 그래서 헬스 체크를 주기적으로 하다가 얘가 만약 다운됐다 그러면은 이제 A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가 얘하고만 통신을 하게끔 웹 서버에서 뭐가 리퀘스트가 오면 그걸 얘한테만 보내주는 이런 방식.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쓰게 되면 이제 무정지 시스템을 구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세션 캐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생기는데 뭐 요런 등등등까지 한번 생각하시고 면접을 준비하신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AI 기반으로 뭔가 한다라고 했을 때 보안 수칙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 프롬프트에 회사 소스 코드 같은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에러 찾아달라고 하고 이런 짓 하시면 그거 안 되거든요. 특히 이제 AI 서비스, LLM 서비스 무료로 사용하시게 되면은 입력하신 모든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밀 유출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진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나 그런 내용도 알고 있다. 그 다음에 VPN 기반으로 붙게 되고 그게 원격 근무인데 그게 재택 근무일 수도 있잖아요. 로컬 근무든 저기 회사 내에서 접속을 하든 뭐 하든 뭐 AWS 환경 같으면은 이제 원격으로 어쨌든 서버가 존재하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의 보안 수칙 같은 경우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거를 나는 주의하려고 한다라거나. 그러니까 떡줄 놈은 생각도 안 했는데 김치국 마시듯이 절 뽑아만 주신다면 저는 이런 부분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어떤 그 여러분의 뭔가를 보여주신다면은 뭐 좋은 좀 결과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지금 언급한 단어들을 조금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그 모든 면접에서 진짜 꼭 마지막에 물어봅니다. 혹시 질문 거꾸로 없으세요?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그때 이제 최근 이슈잖아요. 한번 이런 거 투척하셔가지고 어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해가 넘어가는 시점에 제가 다른 공지를 또 하겠지만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제 저는 나이도 많잖아요. 지금 50도 넘어가지고 제가 이제 와서 뭐 취업을 어디 가서 할 것도 아니고 제가 할 일은 이제 여러분 취업 잘하시게 도와드리는 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제가 또 다른 노력도 일을 좀 벌려보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 혹시 제 의견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요청해 주십시오. 제가 제 생각을 좀 여러분들께 뭐 가감 없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연말을 맞아서 그리고 오는 새해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께 좋은 희망찬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